모두 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수업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수업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타이포그래피, 감상해보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고 읽고 쓰는 글자. 혹시 그 글자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글자 사이의 간격, 색, 모양, 크기를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꾸미는 모든 활동이 예술이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글자를 디자인하고 배열하는 미술을 바로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타이포그래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이포그래피는 우리말로 활자, 즉 인쇄문자의 배열을 의미해요. 과거에 인쇄술이 발달하던 시기에 효과적인 시각 표현을 위해서 글자의 크기나 배열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글자를 인쇄했다고 하는데요. 글자를 한눈에 들어오게 또는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기에 점차 예술의 한 영역이 되었어요. 타이포그래피는 계속해서 발전하여 오늘날 디자인의 한 분야로 크게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는 타이포그래피의 영역이 엄청 넓어져서 타이포그래피가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 어디에 타이포그래피가 쓰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말해봅시다. 얼마나 많이 찾았나요? 여러분이 찾은 것들이 타이포그래피가 맞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물건이나 음식점의 광고, 길가의 포스터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상품을 사면 보이는 기업 로고들도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도 타이포그래피를 찾아볼 수 있어요. 수많은 책들 중에서 무엇을 읽을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책을 골랐나요? 혹시 책 표지의 글씨를 보고 책을 고른 적은 없나요? 이렇게 책의 제목에 쓰인 타이포그래피는 책의 선택이나 판매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표지의 글씨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답니다. 여러분이 먹는 과자의 포장지는 어떤가요? 과자마다 이름을 쓰는 글씨들이 전부 다르죠? 과자 포장지의 글씨들도 전부 타이포그래피랍니다. 이것들은 어떤가요? 같은 글자를 다양한 글자체, 폰트들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스마트폰의 폰트나 자료에서 글씨체를 바꾸는 것도 타이포그래피의 한 분야예요. 같은 글자를 쓰고 있지만 글자체마다 주는 느낌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어떤 글자체는 조금 딱딱하지만 깔끔하게 눈에 잘 들어오네요. 또 어떤 글자체는 조약돌처럼 동글동글 귀엽게 느껴지죠. 여러분은 어떤 글자체의 느낌을 더 좋아하나요? 이렇게 글자와 글자, 글자와 그림을 배열해 글자의 구성을 디자인하는 타이포그래피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느낌과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글씨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글씨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왼쪽과 같은 글씨체를 판본체라고 하고 오른쪽과 같은 글씨체를 궁서체라고 해요. 판본체는 처음 훈민정음이 개발되었을 때에 많이 사용된 글씨체예요. 아주 반듯하고 획이 굵죠? 궁서체는 궁중서체의 줄임말인데요. 조선시대 궁녀들이 쓰던 글씨체랍니다. 붓글씨의 느낌이 많이 나는 둥글둥글한 글씨체예요. 이제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나요? 그럼 지금부터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감상하러 출발해봅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I love you 라는 글자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뜻의 I love you 라는 문장과 유사하게 글자를 표현해서 우유를 좋아한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유곽의 모양에 맞춰 글씨를 쓴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우유와 어울리는 흰색과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서 더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가요? 작품 속에서 어떤 글자를 찾아볼 수 있나요? 얼핏 보면 그냥 귤을 그려 놓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귤 그림에서 글자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보냐 얼귤 까먹겠네 라는 글자 모두 발견했나요? 작가는 얼굴이라는 단어의 굴이라는 글자에서 귤을 떠올린 것 같아요.
한글을 사용해서 귤 그림을 표현한 모습이 아주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잘 감상해 보았나요? 두 작품은 모두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인 박지후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을 보면 한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이미지가 보이죠. 부드러운 색감과 작품 속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작품에 더 친숙함을 느끼게 하기도 해요. 한글을 사용해서 그림을 표현한 재미있고 아름다운 작품들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모두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살펴볼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작품을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작품을 보면서 학습지에 있는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작품을 잘 감상해 보았나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감상 활동지를 작성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감상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색감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럼 작품에서 보이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힘차게 달려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였고요. 또 하늘에 새 그림도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글씨를 찾았나요? 새 출발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작품 속 새 출발이라는 글씨의 색과 위치는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흰색으로 마치 새 모양처럼 글씨가 써 있고 자세히 보면 새 출발의 발이라는 글씨에 점도 찍혀 있어요. 이 점은 글씨를 마치 새의 눈처럼 보이게 하네요. 새 출발의 글씨가 마치 날아오르는 새처럼 보이게 쓰여 있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의 가운데에 글씨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작품의 가운데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 출발과 달리기 하는 사람의 모습, 새 모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날아오르는 새의 모양, 달리기를 시작하려는 힘찬 몸짓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보면 힘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새 출발의 글자를 새처럼 표현한 점이 마음에 들어요. 또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그려진 것이 마치 출발하는 기분이 드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그럼 이번 작품 감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이제 활동지 뒷면을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새 출발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의 새 출발은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만의 새 출발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보아요. 다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만든 새 출발 타이포그래피를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아요. 이번 감상 활동은 심화편인데요. 고학년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먼저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고 작품을 보면서 학습지에 있는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여러분, 작품을 잘 감상해보았나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감상 활동지를 작성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았는데요.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조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작품에서 보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 작품은 딱 보았을 때 비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 글씨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눈에 띄네요. 또 여러분은 이 작품에서 어떤 글자들을 찾아보았나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발견했나요? 맞습니다. 비판과 비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지요. 비판이라는 글자의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비난으로 비추어 보여요. 다음은 글씨에 집중해서 색과 위치,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선생님은 검정색 글씨에 날카롭고 각이 있는 글씨체라 딱딱하고 차갑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비판이라는 글자의 그림자가 되는 위치에 비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궁금해졌답니다. 그럼 비판과 비난 두 단어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판과 비난,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는 얼마나 다를까요?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는 의미인데,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며 비판과 비난의 관계와 차이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작가가 의도한 것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선생님은 비판과 비난의 의미까지 생각하고 나니 작가가 작품 배경에 색을 칠할 때 옅고 흐린 무채색으로 표현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비판이라고 하며 비난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의 차가운 모습, 차가운 말들의 색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선생님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비난을 비판의 그림자로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비판이라는 핑계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차가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감상을 하였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활동지 뒷면을 볼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비판, 비난을 주제로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쓸 비판과 비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만의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다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포그래피를 완성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완성한 타이포그래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의 창의적인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활 속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찾고 그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타이포그래피를 직접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영상을 잘 따라왔다면 여러분만의 타이포그래피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